의심 많은 성기자 성문재입니다. 마사 건물주서자 최진권입니다. (40대) 건물주 되기.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상담 신청 게시판에 또 상담이 올라와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서 또 대표님과 함께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주신 분, 일단 세금 관련된 질문이세요. 1가구 2주택 매입 시에 뭐 재산세나 양도세 같은 그런 세금이 좀 많이 증가하는지 궁금하다. 주택을 추가 매입해서 임대 수익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세금 부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이렇게 좀 따져보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많이들 이제 질문하시는 건데 사실 세금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는 게 일단은 그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이득에 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득이 없으면 세금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내가 양도 차익이 있어야 내는 그렇죠. 거지. 그리고 소득세도 같은 경우도 소득이 있어야지 내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오해하신 게 이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를 못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연히 이익이 나면 어느 정도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금 부담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유세랑 취득세, 할 때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거죠. 네, 그다음에 소득세. 취득세야 뭐 취득할 때 당연히 내시는 거니까 이거는 일정 비율로 해서 내시는 거고. 네. 재산세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10억짜리 아파트가 한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10억짜리 아파트였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냈나요? 아니요, 안 내죠. 왜냐면 시세는 10억이지만 공시가가 공시지가 낮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종부세 해당이 안 되시고. 네. 이제 양도소득세도 어차피 차익에 대해서 내시는 건데, 근데 이게 또 비과세라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또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실제로 많이 내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또 소득세 같은 경우에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 연간 2천만 원까지는 아직까지 소득세가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곧 이제 부과가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현행법상 1주택자는 또 이게 소득이 얼마 있든지 간에 소득세를 또 안 내도 되는 또 면세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은 1주택이거든요. 아, 다가구 주택은 1주택이다. 네, 그래서 그게 월세 얼마를 받든지 간에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넘어도 그거는 세금이 안 내는 거예요. 왜냐면 1주택이기 때문에 1주택에 대해서는 월세에 대한 소득도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상가주택을 조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네네. 이번 정부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는 이번 정부의 어떤 세제 정책에 있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밑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 월세에 대한 소득세를 상가니까 그건 내셔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다가구 주택이라 해서 다섯 채 이렇게 있는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그거는 한 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월세는 또 따로 안 내도 되거든요. 세금에 원칙적으로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향후 요새 기사를 보면 단독주택이 인기가 많다 이런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거는 세제가 이제 2천만 원 이상이 세금이 부과가 되면은 이런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는 몰릴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또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상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은 택지 고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고구매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아마 40대 건물주 되기를 보면서 상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도시 택지지구 안에서 상가주택 용지를 구할 때 좋은 땅을 어떻게 고르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향이나 모양 그리고 뭐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아예 분양을 받을 때 어떤 택지를 고를 거냐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사는 경우잖아요. 택지를 사는 경우. 예, 택지를.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을 뭐 좀 주고 이제 택지를 사는 경우가. 프리미엄 주는 거는 지금 안 되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그러니까 그 분양가 이하로만 팔 수가 돼 그러니까, 있죠. 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걸 고르는 방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분양을 할 때는 아무래도 중심 상업 지역에 가까운 쪽이 상가주택도 왜냐하면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더 좋겠죠, 땅이. 중심 상업지구 일단 가까운 쪽을 골라라. 그렇죠. 전체 땅이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코너가 좋겠죠, 코너가. 코너가 좋다. 네, 코너가 아무래도 이렇게 양쪽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게 분양가에도 어느 정도 책정이 되거든요. 아, 분양가 자체, 분양할 때 이미 그런 것이 조금씩 반영은 되어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크진 않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당첨이 청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첨이지 않습니까? 경쟁으로 예, 하죠. 경쟁으로. 이제 이것도 곧 입찰로 바뀐다고 얘기가 하는데. 예. 근데 추첨이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이쪽은 좋은 땅은 다 사람들이 다 좋은 땅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을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뉴스 보면은 경쟁률 500대 1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이런 땅들이 500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땅.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좀 외곽 이런 데는 한 10대 1 뭐 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같은 택지 지구 내에서도 한 10대 1. 근데 땅값 자체가 이제 나중에는 이게 만약에 한 3억 정도가 더 오르면 이건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당첨이 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첨이. 아까 뭐 5억이 오르냐, 1억이 네. 오르냐의 문제도 결국 당첨이 돼야 그렇죠. 된 이후의 그렇죠. 문제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좋은 땅만 하려고 하면은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안 좋은 땅이지만 그래도 내가 당첨이 된 게 우선이다 하면은 경쟁률이 낮은 땅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본인의 선택이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내가 당첨이 우선이냐. 근데 사실 당첨이 우선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예. 그렇게 입찰하고 이제 청약을 하는 이유는 당첨 받고자 청약하는 그렇죠. 건데 예. 뭐 500대 1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 기회가 많지도 않고 그렇죠. 이 택지를 분양한다는 그 분양 기회가 뭐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있다 그러면 진짜 그 네. 경쟁이 세도 계속 거기에다가 넣을 수 있지만 이게 뭐 몇 달에 한 번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1년에 한 번일 수도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요새는 또 많이 또 없어지고. 그렇죠. 예. 웬만하면은 그 다 좋은 땅들이에요, 사실은. 다 좋은 땅들이기 때문에 좀 역발상적으로 좀 경쟁률이 낮은 땅을 이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또 아까 질문이 뭐였죠? 그 건물을 했을 때 뭐 향도 따져야 되냐. 향도 예.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네. 모양도 어떻게 봐야 그렇죠. 되는지. 예. 근데 땅도 이제 모양이 거의 이제 그 택지개발지구의 땅들은 저 이제 사각형이 많은데 그렇죠. 평수가 이제 60평대부터 100평까지 좀 다양하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건물 짓기 가장 좀 선호하는 땅은 그래도 한 80평대. 80평. 네네. 그러니까 80평 밑은 조금 건물 짓기가 조금 애매하거나 네. 이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100평은 조금 큰 편이고 너무 크다? 예, 예. 그런 게 있으니까 물론 이제 조건마다 또 다 다르긴 하지만 예,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향을 더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남향은. 보통은 뭐 남향 아니면 동남향. 그렇죠. 예. 예. 상가는 북향을 또 선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진열하는 그런 상품을 팔 때는 네. 뭐 빵집이다 이런 거는 진열을 아무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북향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상가에 더 비중을 두느냐 아니면 주택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향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동네, 그러니까 지역을 고르는 것도 좀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일단은 나오는 족족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무조건. 굳이 따지지 말고 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네네. 말고. 네, 나오는 족. 왜냐하면 또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기회도 없고요. 예. 네. 그리고 이게 또 법이 바뀌어서 상가주택은 인근 거주지만 할 수 있어요. 지금 택지가. 그렇군요. 네, 법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고민할 게 없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 예. 네. 근데 이제 단독주택은 네. 그 사실은 단독주택은 아직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단독주택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은 인근 거주지 그렇죠. 주민들만 1순위. 청약할 수 있지만 1순위지만 그냥 단독주택 용지는 그런 거주지 제한 없다. 네. 그러니까 어디든 해도 서울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가 있으면 나오는 좋죠. 그리고 앞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인기는 더 올라갈 거예요. 아까 그런 세금 문제도 있고 정부에서도 다주택자를 규제하지만 단독주택은 1주택이거든요. 그러면 단독주택을 네. 받았어요. 네. 거기도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거기도 그러니까 단독주택이지만 다가구 세입자를 주택인 받을 수 있는 그럼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 다섯 가구 이런 내가 그건 식으로. 짓기 나름이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세대수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데 1주택이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인기가 올라가고 이제 아파트에서 지쳐서 좀 외곽에 좀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인기는 좀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40대 건물주 되기 2대12 홈페이지는 물론이고요.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서 여러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팟빵 게시판에도 여러분 상담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